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주 심리 상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공유 보시고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71세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인데 또 남편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으신데 차를 구입해서 남편이 자꾸만 차를 구입해가지고 차를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답니다. 운수 사업, 운수 사업 하고 싶답니다. 그동안에 쭉 그런 개통을 하다가 좀 쉬시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다시 몸이 좀 회복되니까 하고 싶은데 과연 해도 될지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물을 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오주도 이렇게 물론 이제 10월 7일 날 오전 11시 59분에 상당히 안건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 할 때 일반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남자 75세야. 75세 남자가 아저씨가 아무리 옛날에 운전을 했다 하나 다시 중고차를 사가지고 트럭을 사가지고 그 운송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뭐 자기가 옛날에 거래처가 확보해가지고 매월 이렇게 매일매일 가는 데가 있는가 봐. 그렇지만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요새 보면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굳이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날에 이제 오주를 한번 팔아봤더니 자 갑진년이죠 올해가. 올해가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이제 아직까지 10월 7일이 개유일입니다. 개유에 당하고 그다음에 그 일주가 갑진이었어요. 자, 연도 갑진, 그 일도 갑진, 그다음에 경호 신살이 나가는데 우리 얼마 전에 공부한 거 있죠. 연하고 일하고 같이 복음이 되면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당사주리로 볼 때 연이 왕이거든. 연이 왕인데 일은 자 자기다 불이다만 그래 왕한테 일이 나도 너하고 똑같이 왕질하겠다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과 일이 서로가 이렇게 복음이 되면 에, 돕지 않는다. 누가? 조상이 돕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갑진갑진이잖아. 여러분 갑진은 백호대살이죠. 네. 요걸 눈여겨보면은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겠다는 걸 알 수 있다면. 근데 딱 그래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갑진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갑진 일을 보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현재 어디 가 있어요? 돈. 돈에 대해서 가 있는데 누가 또 여자가 오히려 여자가 또 돈에 대해서 여자가 물었잖아. 여자가 돈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봤더니 유금이 월지 있잖아요. 그 유금은 뭐냐면 이제 일종의 보면 자기 그 육신관계 볼 때는 남편이죠. 그렇죠? 남편이 자기 이제 천간에 안 뜨고 지지 있단 말은 자기 마음속에 항상 남편이 뭘 하면 좋겠는데 돈을 좀 벌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그 연세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이란 그 유금은 유금 자리 위에 유가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 그것이 뭐냐면 정인이라 해석을 하자면 정인은 생계형 네. 직업이야. 그쵸? 네. 그 생계형 직업을 남편이 해주기를 이 부인이 현재 부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생각이 많죠. 이분 나이 좀 되면 되게 다 이제 뭐 노령 영역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동안 쉬었으니까 남편 쉬게 해야 되는데, 남편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업 전선에 내몰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간목 입장에서 보면, 간목이 그러면 힘이 있나 없나 봤더니, 간목은 진토의 유금이 양쪽에 유진이 돼 있죠. 그럼 금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갑으로서 볼 때에는 힘들어. 막 힘든단 말이야. 그러다가 앞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시를 봤더니 시에 경관이 딱 떠서 경금이 딱 떠서 이렇게 경금은 도끼잖아요. 확 때리 패는 거래. 이렇게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 같은 쌓인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래지가 오화잖아요. 자, 오화는 이러면 상관이에요. 그럼 상관하고 위에 뭐가 있어요? 경관이죠. 이거 상관과 간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미래에. 그러면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면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해 갔더니 분해도 신사라. 우리 잘 알지만은 경진, 신사, 백납금이라 그래요. 경진, 신사는 강한 금이에요. 금성이. 근데 이 나무 모형으로 경진, 신사, 백납금인데 이 신사 자체가 신금 자체가 간목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금이에요. 막 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편이 뭘 하게 되면 운전을 하게 되면 속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 마음을 끌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간목은 영양이 부족하지요. 네, 원래 그렇잖아요.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바탕이 그렇고 더구나 유진합금이 양쪽에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진 아까 말한 대로 돈에 대한 욕망이 이 모든 것이 돈에 대한 욕망이다. 누구 욕망이냐면 이 부인의 욕망이에요. 남편이 하고 싶은 걸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지금 자기가 좀 했으면 하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물론 남편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갑진이 백호라는 것은 백호의 복음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 불관계에서는 정인으로 생경직작으로 보면 되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상간유금이 있잖아. 유금은 물상으로 보면 쇠부치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걸 뜻해요. 지하철 자동차인데 주로 자동차를 많이 뜻해요. 물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뭘 해가 돈 벌이냐면 자동차로 움직여가지고 돈을 번다는 그런 뜻이다. 어쨌든 희한하게 이 연홀리시 오주가 딱 그렇게 드러나 있다 이 말. 그런데 미리지로 봤더니 천간에 병과 신금이 쭉 있어가지고 전사를 혼잡으로 벌어져가지고 그거다 식상과 상관을 만나지요. 그러면 백해무이다. 관제 문제가 막 일어난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오주를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하더라도 노인의 순발력은 저하되거든요. 갈수록 75세에서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76세. 그렇죠. 혼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진토는 뭔가 하면 진진이 일간과 똑같은 게 연의 진이 있잖아요. 이 진진이 같이 있는 경우는 갑자기 복음이 되는 경우 대개 보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전화가 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밑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자, 이번 남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축생인데 소띠예요. 월의 정축, 일의 무진, 시의 개축.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주가 특징이 뭔가요? 한번 보세요. 뭐가 많아요? 소가 많지요. 소가 많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백호가 몇 개요? 무진, 개축, 정축, 개축. 기축도 거의 그런 유예요. 왜냐하면 기와 정을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백호가 꽉 찼잖아요. 이래서 토가 문제잖아요. 자,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은 이분이 성품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성격에 대해서 논합시다. 우리 한번 마디 세보세요, 누가. 고집이 엄청 셀 거. 고집이 세다. 엄청 세다. 고집이 세고, 게으르다. 또, 기울지. 네. 그다음에는 자만심인지 자존심이 엄청 강할 겁니다. 자존심, 자만심이 강하다. 또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항상 일간을 중심으로 살펴라. 일간을 중심으로. 해보잖아요, 보세요. 일간을 중심으로 옆에 있는 글자와 글자를 대비해서 특징 지은 거. 항상 얘잖아요. 합을 보라고. 정의인가? 무토가 개수를 합하잖아. 그럼 이 사람 마음은 어디가 있냐 하면 항상 개수에가 있어요. 개수에. 이 사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개수. 그러면 와이프한테 폭발전하네. 근데 개수가 돈도 되고 뭐가 돼요? 쳐도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 시간에 쭉 했잖아요. 비급이 많으면 여자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아니 여자를 있잖아요. 비급이 많으면 의심하다가 잠시 거의 딱 보자 말자. 그러면 이 부인은 힘들겠나 안 힘들겠나? 힘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 곁에서 떼놓으려고 직전.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집에 같이 있으면 힘드는 거야. 그게 빨리 남편이 지금 직장에 나가면 괜찮잖아. 30이야. 그러고 이제 문제는 돈 벌가 좋잖아. 같이 좀 살아보니까 엄청 힘드는 게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남편이 안 나가면 자기가 나가자. 계속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뭐, 아프잖아. 여기다 보고 저기다 보고, 너희가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지금 갈등이 생기니까, 먼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 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가서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니까, 그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적은 뭐냐면, 부인이 잘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개수 부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토가 너무 많지요? 너무 힘들어. 도대체가 지금 막 꼼짝을 못해. 이런 거 우리 요새 뭐 당한다 하더라. 가스라이팅 당한다 하던가?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힘들잖아요. 나이 70 넘었으니까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요. 그쵸? 근데 사일 봤더니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을 자세히 살펴봐요. 그러면 이제 이상술로서 보면은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자가 있는데 오화를 내가 빨간으로 해놨어요. 오화가 뭐 사사신이잖아요. 위에 보면은 이 정화의 정화. 정화는 오화와 바꿔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은 약간 상식 머리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정화는 뭐와 같다? 오화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화와 같다. 그 생계형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생계형 직업이 요 생계형 아직 직업이 축도 속에 속 들어가. 그게 말하자면 일을 하다가도 폭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사살. 자, 봅니다. 그러면 이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비급이 엄청 많으면은 심각하다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이 사람이 좋을까? 토가 많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 사람은 돈 버는 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십성으로 봤을 때, 오행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토가 많으니까. 토가 많으니까 금수. 그렇지. 자, 토가 많지요. 내가 이 많단 말이야. 여기가 너무 많이 많아. 그러니까 힘을 좀 빼야 되잖아. 빼는 방법이 두 가지라. 뭐, 화로서 그걸 하는 방법이 있고, 토니까 자, 목이네. 목으로 그걸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힘을 빼는 거 있죠. 빼는 걸 설기라고 그래. 설기. 따로 설기. 예. 설기로 해서 금으로 설기고 빼내야 되거든. 그럼 금으로 설기해서 빼내면은 이 토가 사크로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내는 방법에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금운이 오면 수가 힘을 받잖아. 자기 갖고 있는 수가. 그렇죠? 금수로 가거나 아니면은 토가 워낙 많으니까 토가 많은 목이 필요해. 네. 나무를 심어야 돼. 목으로 토로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금수목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좋고 예전에 화토는 오게 되면 안 좋은 거예요. 예. 금수목은 길신이고 화토는 흉재. 그래서 일단 신강하잖아요. 그래서 신강한데 재성이 하나 딱 어디 있어요? 천간에 시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보이는 그게 이제 용신이야. 근데 신강 재성이 있는데 이것이 재성이기 때문에 용은 용주를 썼다 이 말이에요. 용재격. 신강, 용재격 이렇게 돼요. 용신의 격을 본다면 신강 용재격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 개수가 실질적으로 용신은 뭐 무력해요. 왜 무력하냐면 초강호가 강한데 개수가 뭐 힘을 쟁제, 공급 쟁제 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용신은 토하고 가까이 있지만 무력한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남자가 자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자가 큰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있지만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여자를 꼼짝 못하게 해놨으니까 여자가 활동 못 하잖아 당연히. 엄청 무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눈 찌르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잘 살라 그래 잘 살라 이 남자 잘 살려면 뭐냐면 여자를 좀 풀어놔야 돼. 풀어놓고 여자가 활동하게끔 만들어주면 그물이 되는데 자기 원래 태어난 사주가 생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데 다만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봅니다. 운을 봤더니 제법 금수로 흘렀네. 그래서 29세 30대 초반에 술돈을 좀 힘들었어요. 술돈만 빼놓고 나면 금수가 쭉 좋았잖아요. 그게 아마 그분이 뭐 어느 정도 남편이 이렇게 기술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잘 열심히 큰 돈은 없고 뭐 집 하나 있고 뭐 서울에 집 하나 있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애들 키우고 살아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힘이 들었냐 그러면 위토운 빨갛게 해놨지요. 네. 위토운이 60 몇 살 다섯입니까? 살을 더하면 69에서 살을 더하면 63이지. 63. 그러니까 64세부터 68세까지 5년간 그때가 미토로 왔잖아요. 요때가 굉장히 힘든 해예요. 그때 주로 뭐가 없겠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길게요? 미토에 발생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딱 보면서 내용을 읽을 줄 알고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건 일어났을 거라든지 일어날 거라든지 자, 미토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분한테? 직업이 자, 비급이 많아지지요. 비급이 극도로 많아지면 약해지는 게 뭐예요? 네. 제가 약해지잖아. 알겠죠? 자, 원래 이 사람이 비급이 많은 사람인데 또 비급운이 왔어. 그러면 엄청나게 제가 힘들이잖아. 그럼 첫째, 자, 제 회사는 돈이 날아간다. 돈도 날라가고 부인이 아프다. 부인 아프거나 부인이 막 힘든다. 자기 몸도 아프고 힘든다. 이 세 가지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운이 매우 어렵다. 그때 여러 가지 뭐 사고도 나고 몸도 아프고 부인도 죽을 마시고 자기도 뭐 그 힘도 이렇게 해서 미토운이 이제 많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69세 경금이 왔잖아요. 요때 5년간은 또 조금 이제 일로 돈벌이를 했대. 그래가지고 69세부터 73세까지 하면 꽤나 자 69세부터 4를 더했어요. 4도 73이잖아요. 그래 보는데 자, 이 5년 동안에는 경금대운으로서 자기가 일을 좀 했어. 하고 뭐 어느 정도 이분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로서 조금은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쉬었다. 그렇게 60, 70, 이제 3살, 4살, 2년간 쉬은 거야. 겨우 1년 조금 더 쉬었어.
겨우 1년 좀 쉬는데 부인이 지금 힘든 거야. 같이 살아보니까. 살살건건 사사건건 나가면 어디 나가노? 뭐 하면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안 그래도 이분이 개수가 있잖아요. 부인을 막 관찰하는 감시에 감독하는 사람인데 여자가 자꾸만 죽을 파니까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 가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 죽을 판이잖아. 그래서 이제 남편을 보고 씩씩대면서 가서 돈 벌으라고 자꾸 이렇게 나가서 돈 좀 벌으라고 싸우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 돈 벌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이때 그러면 마음으로 봤을 때는 돈 벌어가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하운이 걸린 거예요 지금. 지금 오하운이야. 오대운이니까 오대는 사사신이잖아요. 만약 이때 이 사람이 운을 가지고 만일에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가 무슨 운이요? 을사년이잖아. 또 하운이잖아. 그럼 내년에 화운에 만약에 남쪽으로 올 여름철에 남쪽으로 낮에 운전을 하고 내려가다가는 이제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쪽으로 낮에 아릇하고 특히 미시에 미시 같은 돌 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미리 보니 이게 다 겹쳐진 거거든요. 그 효율적으로 만약에 일이 일어나면 기사 오는 것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기사 내오면. 그러니까 안독이 큰 눈에 보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그 보살님 얘기 우선 보살님 편 들어준다고 뭐 그냥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면 올 내년에 그냥 차라리 집에 쉬는 게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쉬는 것이 낫는 거예요. 움직이면 큰일 나지요. 또 오화가 사사신이 걸려서 이렇게 행동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에는 상대편이 어떤 마음을 묻고 왔든 간에 말해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 하면서 뭐 기도를 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하잖아. 좋다. 어쨌든 간에 기도가 안 좋은 건 알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이 안 좋으니 차라리 뭘 시키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시라. 나무 심을 운동. 나무 심고 운동 다니시고 운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떨어지는 남편 보고 하락하고 떨어지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자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보살이 원래 옛날에 막 돌아다녔어. 동사무소 가면 우리 보면 반장, 총장, 지금 총장 하는 게 모르겠어. 동반장은 계속해서 뭘 하겠지. 그런데 그래 해가 동반장하고 다르게 되는데 이런 돈 잡혀서 남편이 계속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냐 하니까 미치는 거야. 어쨌든 배울 좀 봤지요. 밑에 저 5줄 또 사줄 한번 봅니다. 자, 무진일의 토가 많죠. 5개인데 점수로 치면 80점이에요. 자, 훅 30점, 진 20점, 이거 합쳐 50점이잖아요. 3개 더 있으니까 80점이에요. 80점. 시간의 수, 자, 무토가 무게합이지요. 무게합은 아까 저기 말한 수는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남자는 자기 남편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축도 속에 개수가 있고, 진도 속에 개수가 있고, 네. 그게 돌아다니면서 여자도 많은 거야. 저게 여자도 많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뭐 언제 전에 애인이 막 쭉쭉 옛날에부터 젊을 때 애인이 가득 찼어. 그 여자 속을 썩있겠죠.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요. 자주 딱 보면 알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 의착증. 그런데 자기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요, 여자를 엄청 감출하고 지금 자기가 바람 피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럼 남자가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바람을 피울 확률이 많아요. 요 속해서 거의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는데, 요 보면,
미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미년하고요. 술년, 오도 오겠지만, 하여튼 미술이 어려운 이유는, 자, 충미충하지요. 그 다음에 술이 오게 되면 진술주까지 들어갑니다. 진술충에 축술을 희비하니까 술토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미나 술년이나 안 좋습니다. 그런 달이나 미술연이나 달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띠를 만나도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수가 무게합이고 숨은 개수가 많다. 바람도 피우고 여자에 대한 의심도 많다. 의치증이 많다. 예전에 숨이 막혀 집을나가 활동한다. 공반장 옛날에 했다. 공장주로 많이 했다고. 대운이 화운을 하지요. 세운도 내년부터 을사병원 정면이 대흉하다. 자, 뭐도 나빠요? 자기 사주도 나쁜 데다가 대운도 나쁘죠. 세운도 나쁘죠. 두 개가 나쁘면 대흉하거든요. 이때 일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뭐 큰일 나죠. 새로운 일, 중고 화물차를 사서 운송을 한다고 하는데 나이나 대운 세운을 고려하면 불가하다. 더구나 사주에 무진, 정축, 백호세를 세 개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더더욱은 안 되죠. 예. 그래서 아주 어렵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걸 우리가 애니그램을 통한 이 사람의 사주 심리를 좀 들어보면은 자, 이분이 가장 많은 급제지요. 자, 급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자, 급제가 많은 사람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 표가 애니그램 특백인데 이분은 급제는 8번이라고 했죠. 자, 8번 급제. 자, 9번 뭐예요? 평관. 1번. 정제. 1번은 정제제요. 정제. 2번은 식신이고 3번은 뭐예요? 상관. 4번은 변인이죠. 5번은 정인. 6번은 정관. 7번은 현재. 그래서 위에 8, 9, 1, 요 세 개를 합쳐서 무슨 형의 의지형이라고 해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다. 2, 3, 4는 뭐예요? 감정형. 5, 6, 7은 사고형이죠. 예, 5, 6, 7은 사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8번 공부하는 건데 8, 9, 1의 의지형은 뭐냐면 내 중심이죠. 근데 이분 아까 봤더니 자기 중심이잖아. 급제가 엄청 많죠. 저는 완전히 8번형이에요. 예. 이분 8번 급제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이기려고 하고 굉장히 그런 게 강하잖아요.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서 이제 좋은 장점은 뭐냐면 1번은 좋은 장점 말이에요. 1번은 도전적이고 리더십도 강하고 결단력이 있다. 그거는 자존감도 강하고 뭐 그거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분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심하면 2번으로 해석해 주는데 자, 2번은 뭐예요? 비협조적이고 거칠고 공격적이다. 누가 말하면 그냥 막 협조를 잘 안 해. 그 다음에 거칠고 공격적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이 좋아요? 권투 좋아요. 복싱 권투 좋아요. 권투 복싱도 좋고 또 어떻게 좋아요? 농사. 지 혼자 농사 짓는 거라든지 남한테 같이 안 하고 이 토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운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 혼자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운송을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경우는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동업 와서 가면 안 되죠. 동업은 불가하다. 비협조적, 거칠고 공격적이다. 근데 이분처럼 지나치게 많잖아요. 80% 이상 되면 3단계로 봐요. 어떤 거냐? 공격적인 폭력적이다. 아마도 여자가 말 안 들으면 주먹을 들고 들었다 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한 폭력적 변성이다. 그럼 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방향이 좋겠어요? 식신이죠. 이분은 아까 지난번에 했지만 2번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 표가 우리 그림한 게 밑에 보시죠. 밑에 보면 방향이 자
1428571이죠. 1428571. 이쪽 방향으로 가면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은 이쪽으로 가면 역방향이고, 일로 전방향. 그래서 이분이 8이니까 5로 가면 역방향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저는 좋은 방향, 순방향은 이쪽 편이죠. 화살표가. 일로 가려면 8번은 2로 가야 되죠. 여기서 1428571 요거 에어나요. 그 다음에 963 요거는 이쪽으로 가면 9에서 6으로 가면 역방향. 6에서 3으로 가면 역방향. 순방향에서 3에서 6으로 가면 좋고 6에서 9로 가면 좋고 1에서 7, 5에서 8, 8에서 2, 14285, 571, 696. 화살표 이쪽 가면 역방향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순방향.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걸 노트라든지 꼭 한번 외워놓고 그랬어요. 다 해가지고. 예. 요거는 이렇게 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역방향, 순방향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되. 자, 그러면 이분이 순방향으로 가려면 2번으로 가야 되죠. 2번은 식신이죠, 식신. 자, 그러면 식신이니까 뭐냐 하면 이쪽으로 가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자, 뭐냐 하면 활력이 이분이 조건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늘어나려고 그러면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식신. 사람을 막 사귀고, 그 다음에 베푸는 걸 많이 해봐요. 베푸는 것도 자꾸 해보면 그 습관이 되면 좋거든요. 뭘 베풀어요? 자기 몸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걸 다 자기 힘도 베풀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보다 힘든. 아빠가 자꾸 하라고. 응. 네? 아빠가 자꾸. 그렇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자기가 사람과 사귀고, 또 운동하고. 운동도 어떤 운동 좋겠어요? 가격한 운동? 뭐, 그것도 괜찮고, 이제 일단 자기가 이제 뭐, 혼자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운동도 뭐, 명상도 괜찮고, 뭐, 그 다음 달리는 거 뭡니까? 마라톤, 고독한 마라톤. 이렇게 하고 혼자서 하면 힘 다 빼고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불교 신자 같으면 절수름도 괜찮아요. 막 막, 뭐, 땀 빡빡 흘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마음도 자기가 이 사람 뭐냐 속에 뭐 꽉 막혀 있거든. 그러네. 그걸 하면서 사는데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뭐. 특히 이 신앙 사람들이 뭐가 되면 합이 되거나 또 뭐예요? 비급이 많아 인기가 많아지면 사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오주 뜬 것도 보니까 사살이 됐잖아요. 오화가 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 보이는 걸 완전히 손을 막, 이거 무시해버리고, 그거 하락하면 안 되는 거. 일단 말려야 돼. 말려갖고 안 듣고 자기 하는 거 할 수 없고, 그야 뭐, 선 약을 줬는데, 약을 지금 안 챙기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은, 그럼 더 안 좋은 방향이 뭐냐? 5번 방향은 또 안 좋아요. 역방향. 그게 뭐냐 하면, 오가 이 사람한테 화죠, 화. 화중에서도 오화. 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혼자 있는데 혼자서 있는데 자기 혼자서 머릿속으로 계속 혼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망상하면 뭐가 들을까? 치매 들 확률이 거의 다. 이 사람 치매 올 확률이 큰 거예요. 왜? 이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안에 꽉 막혀 있잖아요. 오축탕화. 오가 오면 축. 오축탕화. 맞아, 오축탕화. 맞아요. 네. 축이 많이 있을 게 창화도 있잖아요. 아주 안 좋죠. 원래 안 좋는데 인수가 안 좋잖아요, 이 사람한테. 원래 오죽한 데다가 인수가 안 좋은 데다가 우리가 그 대장술로 봐도 뭐였어요? 사사실이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서 공유 들어가서 일단은 페이지 몇 페이지? 107페이지인가? 자, 우리 107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자, 107페이지에 보면 이동술 질문이에요.
한 사람이 병술. 자, 물어본 사람이 병술. 누가? 신축, 임자, 병술, 갑신이었어요. 자, 전직 직장 상사와 관계되는 건데요. 자, 이동순을 보려고 하면 관살과 인성을 살피라. 관살, 인성을 봤더니 관살은 축술이다. 왜 관살과 인성이냐? 인성은 우리가 생계형이잖아요. 축술은 되게 직장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살에만 축술이 형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형이라든 축이 뜨면은 못 있어. 떠야 된다. 떠야 된다는 직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경우는 축술이 형한다는 말은 직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떠야 돼. 만약에 자축 합은 그런데 합이 됐단 말은 본인은 그냥 있고 싶어. 있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자, 축술은 떠나야 될 판인데 자축은 합은 아이고 뭐 옮겨보면 그렇고 해서 그건 있고 싶어. 그래서 임자의 자양인은 축토 정관과 자축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병화는 술토 위에 있어요. 네. 그래서 병술로 돼 있고 술은 경술도 있고 시의 술도 있고 연애 술도 술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서로가 다형을 이루고 있다. 원래 우리가 자형이 진진, 오오, 유유, 또 뭐가 있죠? 어, 자형이 진진, 유유, 오오, 그쵸? 또 뭐 있나? 해해, 그치, 해해. 여기 자형이 있는데, 어떤 글자든 간에 중복이 되면은, 그 자형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글자든 간에. 우리 네 개가 특별하게 돼 있지만, 그 외에도 글자가 두 개 있으면 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힘이 너무 세가지고, 뭐, 글자가 같은 글자인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중복되면 복음이라잖아요. 복음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형에 속한다. 예. 자형의 가장 큰 작용하는 거는 아까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외에도 이렇게 술술이 있으면 자형으로 볼 수도 있다. 힘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말. 직장 상사 또는 직장일은 직장 상사에 관련된 일이나 직장에 관련된 일은 간사로 살피는 것이고 심각한 경우에 간사는 좋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큰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업무의 상사입니다. 월지축이에요. 이건 현재의 월지에 있는 이 현재 축과 시는 자기한테는 이 용신에 해당한다. 자, 임자일주가 정관 축과 합하고 임자일주가 정관 축과 합하고 자축 합을 하고 인성신금이 소출을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이 양쪽에 돋고 있어가지고 이 책에서는 신강으로 봤네요. 신강으로 봤네. 자, 그럼 직장 상사가 신금으로서 직장 상사 신금이 연간에 병화 합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직장 상사가 총애를 받고 있다. 인성이 정제합을 하니까 인성이 신금이 정제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정제는 원래 일하는 거, 재성은 일하는 거거든. 그리고 연간 재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누굴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직장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 상사의 총애를 받고 있다. 인성이 정제와 합을 하기 때문이다. 인성이 정제와 합을 하기 때문이다. 자, 정제와 인성이 합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이분이 신강하지 않아요. 그죠? 신강 사주에서 병화가 재성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병신 합수로 이렇게 돌아갔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이 많은데 죄가 화가 있어가지고 정대를 정대를 보면 현재를
인성이 정제와 합한다 말은 인성이 정제 편제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인성이 편제와 합을 하니 편제 고칩시다. 편제 그렇죠. 맞아. 이 편자로 고치겠습니다. 편자로.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인성이 정제합해서 직장 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정경제하다 하는 그런 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미래 업무는 자, 미래 업무는 지금 현재 그 CG가 술토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보고 미래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실태는 그런데 재성은 기록을 얻어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녹을 얻었다는 것은 기록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재성이 술토 속에 정화가 들었어요. 술토 속에 정화가 들었으면 재성이 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술토 속에 정화 들었죠? 정화가 들어가지고 정화는 말하자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재성이 이제 보면 경금의 입장에서는 시의 경금 입장에서는 간목이 경금 입장에서는 간목이 또 뭐가 됩니까? 편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읊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지에 있는 신금이 시지에 있는 술과 신유술 반합으로 돼가지고 금국으로 이루고 있어가지고 미래에도 힘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상사는 원래가 경술 자체는 어떤 거냐면 굉장하게 술토가 이게 뭐냐면 경금을 갖다가 녹일 수 있어요. 왜? 술토 속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술토는 어, 화의 착고이기 때문에 경술이라면 대해 보면 술이 개잖아요. 개가 어디 들었어요? 철창에. 철창에 속 있는 개. 옛날 경술을 내가 얘기할 때 일주론에서 철창 속에 있는 개니까 엄청 싸나워요. 철창 속에 있는 개는 꽉 싸놨거든. 그래서 경술? 경술. 그리고 철창 속에도 되고 경자가 흰색이잖아요. 술토가 백구잖아, 백구. 백구 알죠? 네. 흰개. 네. 그래서 굉장히 싸나운 게다, 막. 엄청나게 막 이빨 드러내고, 씻는 싸나운 게다. 그게 신축보다는 경술이 싸놨다, 이 말이에요. 신축은 나하고 자축합을 했잖아. 그쵸? 나하고 한 사이였기 때문에 나하고는 합이 있고, 그래서 이 직장 상사를 생각해서는 내가 떠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이 상사는 술을 해자는 격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자하고 술하고는 술을 해자 격각이기 때문에 별로 참 이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야. 그래서 술토는 편간에 있어가지고 원래 편간은 원래 법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자, 숙토는 정간은 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원래 정간은 사람이 약간 성격이 그냥 반들반들해요. 근데 술토는 편간인다가 경술이 난폭하고 법도 잘 안 지키고 자신의 견해에 따르지 않으면 힘을 막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쨌든 일을 할 때 통상적인 도리를 따르지 않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녹여봐야 된다. 자, 정관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그에 비해서 평가는 약간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배한 그런 편법에도 능한 사람이 된다. 그걸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 사람 남편은 이제 보면 경자생인데 원래 실제에서 일단 남편은 경자생이에요. 남편 궁이 양인으로 자신의 관살인 토가 강함으로 자, 이 양인의 남편은 궁이 원래가 임자의 자가 원래 배우자 궁인데 예, 원래 남편은 경자생이라고 해요. 경자생이라고 해요. 경자생인데 자신의 관살인 토가 강함으로
이게 이 오주의 밭들이 토가 먼저 강했잖아요. 강한데 자기는 원래는 경자생이라고 해요. 요 표시는 안 돼요. 남편은 경자생이에요. 그래서 경자생이고 토가 강해서 남편 입장에서는 체면을 중시한다. 강직하고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남편이 체면을 중시하고 또 뭐냐면 강직하고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또 남편은 건축회사 근무할 때 경비가 좋지 않을 때 부인의 비상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때 비상금을 사용해서 손해를 본 돈이 자축 합의라서 그럼 그 돈이 얼마고 물었을 때는 남편을 따지고 물어봤을 때는 어, 이동수로 물어봤을 때는 이걸 봤는데 남편에 대한 걸 물어보면 또 남편은 또 자로 가지고 볼 수 있다. 자로 배우자 그렇게 한 질문을 가지고 이동수도 물었고 남편에 대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는가에 대한 질문도 했고 현재 이동수에 대한 질문도 했고 그럼 이동을 하면 좋겠나 안 좋겠나? 별로 안 좋겠죠. 이동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남편에 대한 말을 했다. 남편을 봤더니 남편은 자기 옆에 뭐 온통 뭐 그냥 포가 가득 찼고 재미가 없더라. 합의니까 만약에 남편이 손해를 봤더라면 4배 배수니까 2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요게 이제 저 사례 인용한 게 대만 사례이기 때문에 대만 돈으로 400만 원 굉장히 크다고 해요. 소요예요. 지금 예금 정도는 제고에서 당연하다. 지금까지 사례들은 원래 책에 있는 사례인데 대만 사례예요. 대만에서 재고가 생기 또는 왕지면 벼슬 과하면 이렇다. 재고가 생기면 생기 또는 왕지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의 창고가 생기는 뭐예요? 인신사회. 재고는 뭐예요? 진술 충미지요. 왕지는 자원요유지요. 자, 생기는 인신사회라 그래요. 왕지는 자원요유. 고지는 진술충미. 그걸 알면 됩니다. 자, 진토는 토의 재고다. 자, 진토는 수창고지요. 수창고니까 수는 토의 재고다 이래 보면 됩니다. 무슨 이해하셨죠? 자, 금은 축토는 금인데 이것은 화의 재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토는 목이기 때문에 금의 재고다. 술토는 화창고기 때문에 수의 재고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고가 뭐냐면 보면 지는 수창고, 축은 뭐예요? 금창고. 왜냐하면 신자진 수는 수창고, 그 다음에 사유축 금은 금창고, 그 다음에 개묘미는 목창고, 그 다음에 인호술은 화창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지는 수창고, 축은 금창고, 미는 목창고, 술은 화창고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창고는 무엇의 재고냐면 토의 재고다. 토에서 볼 때 재성이 재물창고다. 축토는 화의 재고고, 미토는 금의 재고고, 술토는 소의 재고다. 이해는 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 진토는 토의 재고이기 때문에 토의 재고는 진토는 가을에 생한다. 그 다음에 겨울에 왕성하다. 겨울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겨울은 수창고 왕성하잖아요. 겨울에 왕성하고 가을에 생하니까 가을에 금생수하잖아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지는 가을에 생을 받고 수창고니까 받고 겨울에 망하다. 왜? 겨울철에 신자진이 합의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름에 생하고 축창고를 여름에 생한다는 말은 여름에가 생하는 것은 화창고잖아요. 그 여름에 생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나가기 때문이다. 여름에서 어디 나가요? 가을로 나갑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우리 경금이 있다 합시다. 경금의 생기는 어디요? 사화예요. 사화.
사화가 생집이다. 전 계절이 생집. 그러면 이제 겨울줄 임이죠, 임. 임의 생지는 뭐냐면 신금, 가을. 신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얘기한 여름의 축토가 금이 여름에 생한다는 이치 알겠죠? 사하에 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해서 여름에 생하고 가을에 황성하다. 겨울에 생각보면, 좀 복잡한데, 이거 뭐 그냥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참고를 하시고, 사례에서 술토는 뭐의 창고다? 수의 창고다 하는 걸 알면 된다. 봄에 생하고 여름에 왕성하는데 본 사례에서는 축을이므로 재고가 아니므로 본 사례에서 축을은 재고는 아닙니다. 재고가 아니고 재가 약하다. 시지 재고가 충분히 없으니 비상금이 있다. 그 규모는 100만 원 정도다. 왜? 5하는 50이다. 의노수를 합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푸른 사람이 이 책 저자가 되면서 원래 이 오수를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설명하는데 조금은 난해한 게 있는데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동안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풀이했던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111페이지. 자, 임신 중 딸인지 아들인지 요새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자, 봅니다. 어떤 형식으로 보는지 봅시다. 지난번에 임신 중에 딸인지 아들인지 했을 때 요게 밑에 보면 와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죠. 와잠이 아주 두툼하면서 이렇게 아들이 됐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효신은 다르시. 효신이라는 것은 인성은 그걸 해요? 식상을 하잖아. 식상이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올빼미가 새끼를 잡으면 먹는다. 효자가 올빼미 효자야. 그러니까 올빼미가 부친이 물 잡아먹어 새끼를 잡아먹는다. 그래 물을 잡아먹는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식상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 자식의 그 사주에 봤더니 인성이 너무 발달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식이 잘 안 태어나거나 안 그런 걸 보면 참고를 해서 봅니다. 자, 갑신, 무진, 정사, 무진, 을묘. 문조가 을묘예요. 을묘는 편인이죠. 편인은 무토는 우리 잘 아는 무토는 뭐예요? 무토는 상간이잖아. 상간은 을묘 공백하지요. 밑에는 묘신이 또 뭐 원진이죠. 그러면 그 애가 잘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안 태어납니다. 낙태 조짐입니다. 특히 사신, 형은 형합이니까 낙태 조짐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분주의 묘신이 원진이고 시간인 토를 을목이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을은 또 묘에 목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외부적 조짐을 살펴봤더니 자녀궁인 와잠이 자녀궁이 관성에서는 자녀궁이 와잠입니다. 여기 자녀궁입니다. 와잠이 하얀색이 되었다. 하얀색이 안 좋겠죠? 볼요시보다 진한 자두색처럼 해서 아주 황색 아주 밝은 황색을 띠가 좋다 그랬는데 하얀색으로 맺혔다. 아래 있는 그 뿌리. 자녀궁이 흰색이면서 푸른쭉쭉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장기간 수면 부족하거나 가로라 신경쇠약 지나친 성관계 마장 부위가 어두침침하면 자녀의 근심스러운 일이 있다. 즉 낙태할 조짐이다 이 말이에요. 입안의 상입. 여성의 임신 시기가 간상. 자, 자녀궁인 와잠이 누에지처럼 부풀어 올라왔다. 좋은 겁니다. 임신할 징조다. 비색이 깨끗하고 투명하면서 와잠 부위가 조금씩 부풀어 올라 있다. 아들은 읽어봅니다.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어떻습니까? 투명하면서 완전주의가 항상 진주가 광택이자며 산뜻하고 아름다운 와잠 부위가 진주빛깔처럼 아주 약간 자주 나는 것 때문에 아주 광택이 나고 이런 데는 아들이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딸은
가정부가 심의한 청세토 낙관을 따른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와장부위가 통통하게 붙어 있으면 좋지요. 이렇게 보글보글 대신 어두침침하고 검으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희미한 평소도 괜찮아요. 맑은 평소 괜찮고 평소엔 아들은 떴다고요. 아들은 진주빛깔 광택이 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요 케이스가 뭡니까? 뭐하고 결합된 겁니까? 우주하고 관상하고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관상도 많이 탐구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원래 아주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조짐이다. 조짐. 모든 것이 조짐이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조짐에서 가장 큰 건 시와 분열 있잖아요. 시고 특히 분으로서 표현했고 그 중에서 물상도 거기에 나타나는 물상도 합은 뭐 그냥 이사 배수 이런 거 어떻게 이사를 찾아냈냐면 10만 건 사례를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완전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얼마나다. 이분 그게 10만 건의 사례를 분석했다는 게 그 정도면 만 건만 분석해도 괜찮은데 10만 건을 분석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 오주를 우리 주먹고기가 아니다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자녀 질문 사업 문제. 자녀 질문은 그 여자나 남자에 따라 틀리지요. 예. 남자 같으면은 자녀를 보려고 하면 반을 보고 여자 같으면 뭐요? 식상을 보잖아요. 그런 차이. 자녀 성인 시지를 인진중앙. 그런데 통상 있잖아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걸 안 할 때에는 시를 자시로 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시를 또 뭘로 봐요? 사업으로 봅니다. 네.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니까 사업도 됩니다. 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갑신, 무진, 무인, 경신인데 이분을 봤더니 인신이 중하고 있죠. 그러면 사업이나 자녀도 충하는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고, 그게, 이걸 봤을 때 우리를 딱 찾아낸 게 뭡니까? 일지와 시지가 충하면 안 좋지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시겠습니다. 자, 내담자 안색을 살펴봤더니 어둡고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께로 그런 장면을 구하거나 취직을 구하는 일은 그래도 유리한데 평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일을 해결해 주므로 자 평가는 현재 봤더니 인이 뭐예요? 인이 평간이잖아요. 현재 나는 힘든단 말이야. 근데 미래의 신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인을 취해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현재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데 이거를 식신이 해결해 주니까 최소한도 3개월, 6개월 사이. 근데 인신은 축은 6이잖아, 6. 36이잖아요. 3에 비해서 36이 36. 축은 36이라 해서요. 이게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그 인을 제거해 줄 일이 생긴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뭘로 묻다가지고 자, 뭘 물었어요? 4번 물으면 이 중에서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자식 문제 물어서 좋지 않은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언제쯤 풀리겠습니까? 물어보면 3개월, 6개월 사이에 풀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이 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알겠습니까? 오주는 뭘 질문에 따라 가지고 답이 틀리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질문에 따라서 자식과 사업은 좋지 않지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현재 뭐 어려움이 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은 내 스트레스를 할까? 이 어려움 언제 해결할까? 3, 6개월 사이에 그게 이렇게 했네. 현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힘들게 한 이 남편 힘들게 언제쯤 해결될까?
하면 3년에 6개월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